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있었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대선 때 지원받은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의 혐의 사실, 이 모두가 다 허위로 판명이 됐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두 가지 사실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거기다가 고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왜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의 허위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선을 앞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혐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심지어는 이게 윤석열 검사 작품이다, 이렇게까지 김만배 씨하고 뭐 일종의 뭐 공모 여부는 이제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공모 여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프레임으로, 그래서 윤석열 커피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그 부분도 현재 재판 중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사실은 자기가 인섭이형이라고 부르는 김인섭 씨를 통한 로비를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으면서도 이게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것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거든요. 이걸 그동안에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재판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는요, 김문기 씨와 이재명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교유를 시작했습니다. 김문기 씨의 휴대전화에 보면 이재명 시장님이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9년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는 2010년에 성남시장에 처음으로 당선이 됩니다. 당선되기 전부터 두 사람은 알고 지냈던 사이다. 리모델링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서로 협력하던 사이였다. 그 이후에 김문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팀장으로 들어갑니다. 이후에 개발협력 1처장, 그것도 대장동에 관한 핵심 실무자입니다. 뿐만 아니고 대장동 관련해서 우선 당시 김문기 팀장이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여러 차례 개별적 보고도 했고요. 2015년 1월에는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10박 11일간 같이 갔다 왔고, 그 출장 중에 3명이, 유동규하고 3명이 골프를 쳤는데 유동규는 혼자 카트를 몰고, 그 다음에 이재명 카트는 김문기 씨가 몰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카트를 몰면서 골프를 친 겁니다. 호주 뉴질랜드 출장 중에. 더군다나 또 이재명과 이재명 비서와 김문기 씨 셋이 바다 낚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인 김문기 씨한테 천년 묵은 고사리가 환생한 것 같아 라고 농담까지 합니다. 그런데 몰랐다, 개인적으로 몰랐다, 뭐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거짓말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또 뭐 이게 주관적 뭐 인식이니 어쩌니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해서 넘어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누가 봐도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 날 SBS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그 SBS의 질문지가 아마 사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이 됐을 겁니다. 보통 질문지 미리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방송에 나와서
기록된 것만 4번을 거짓말을 합니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그러니까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한 것도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누가 봐도 거짓말이다. 판단의 문제도 아니다. 기억의 문제도 아니다. 10년을 교육하고 자기가 데리고 일을 했던 사람을 몰랐다고 하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느냐? 그래서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하죠. 한성진 부장판사도 이건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고의사실의 고의적인 허위사실이다라고 본 거고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박근혜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자로 이재명 성남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은 이재명 성남시에서 박근혜 국토부에 질문을 합니다. 왜? 백현동 용도 변경이 과연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것이냐? 왜냐하면 혁신도시법에는 국토부에서 지시를 하면 기초자치단체 성남시는 따라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국토부에서 아니다.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게 아니다. 귀시에서 이재명 성남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박근혜 국토부는 이재명 성남시에 2단계 정도 용도 변경을 좀 높여주면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땅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협조 좀 해주세요. 그거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협박에 의해서 뭐 안 들어주면 뭐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서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이미 김인섭 씨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인섭 씨의 로비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법원이 했기 때문에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로서도 무죄를 내릴 수는 죽어도 없고 유죄인 건 맞는데 그럼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근데 다른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사건과 견주어 보면 이거는 징역형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징역형은 보통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재명 선고 예측에 대한 그 중립적 법조인들의 견해 중에 다수 벌금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 앞으로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당을 추스르려고 하겠지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2심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거의 없다. 새로운 게 나오기 전에는. 근데 새로운 건 나올 수가 없거든. 아니 박근혜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낸 것 이상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아졌다. 이제 남은 거는 2심이 어떻게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대개 633이거든요. 근데 1심은 지금 2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온갖 증언을 다 들었기 때문에 2심은 더 이상 새롭게 증언 들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은 짧게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되면 내년 중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또 온갖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겠지만 과연 이 지연이 먹힐까?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처럼 법대로 처리하면 이건 징역형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당은 이제부터 이재명이 아닌 플랜 B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단순히 뭐 벌금 150만 원, 200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이제 벌금형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은 핵폭탄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부터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골몰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저희가 보기에도 저희도 다 법조 출입한 기자들 출신입니다. 만만치 않죠.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이 팩트를 외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찌 보면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재판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공문 한 장으로 다 끝난 건데
아니, 이재명 시장님 알아서 하세요. 그걸 협박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하에 이재명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앞으로 이게 뭐 2심, 3심 가능성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무슨 뭐 하늘에서 천지개벽이 하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박근혜 국토부의 2014년 공문을 뒤집을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이나 이 용도 변경에 관한 인가 허가권은요, 시장한테 있습니다. 누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서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들을 사람입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맨날 얘기했듯이 진짜 사필 규정의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1심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25일에 있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도 역시 제가 그거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징역형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높아졌다. 민주당의 벼락도 이런 벼락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건 날벼락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러들인 그런 벼락이 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